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 우리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지방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니다. 자치분권의 대변인으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기호번 황명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저 황명선은 1995년도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해서 30년간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당에 헌신해왔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서울특별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충남 논산인 험지에 당의 요구를 받고 2006년도 논산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우리 농민과 우리 어르신들과 손을 맞잡고 자치분권을 실천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당선돼서 지금 충남의 삼선시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전국시장운수구청장협의회 회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 황명선은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151명의 시장운수구청장님들의 요구와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회 자치분권 지도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자치분권 정당을 만들어달라고 현장과 지방과 지역의 목소리가 당회에 수혜받지 않도록 나서달라고 그 명령에 요구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3일 동안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쟁취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가균형 발전을 이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은 자치분권 정당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의도 당시도를 보시면 전부 다 여의도 국회 전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과 지역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제주도 우리 자치분권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주도는 2004년도부터 자치와 분권을 연구했던 송재호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방의원님과 활동가들이 처음 연구를 했던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창일 의원님, 우리 오영훈 의원님, 위성권 의원님과 지방의원님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자치분권의 제주도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박수로서 힘차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분권은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과 현장에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2014년도에 메르스와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분권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분권입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압승했습니다. 현장과 지역과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응답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정당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미래고 꿈입니다. 김대중의 꿈,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와 분권의 꿈, 이 미원의 자치분권 정당의 꿈을 저 기호번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혁신과 민생, 기호 7번 남인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일 잘하는 최고인이 되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2020년 총선 승리에 디딤돌이 되고자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누구나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담대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적임자는 지금까지 자기 혁신으로 여기까지 온 저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저 남인순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어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노동운동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여성 시민 사회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문재인 상임대표와 혁신과 통합을 함께 하면서 공동대표로 일하면서 민주통합당에 들어와 전국 여성위원장, 대협력위원장, 원내 부대표,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하면서 대한 지시 능력과 포용적 리더십을 검증받았습니다. 저 남인순은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는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는 남인순이 되겠습니다. 촛불 대선으로 행정 권력은 교체되었지만 입법 권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정당 민주화와 당원의 민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에만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담지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 학교를 개설해서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당원 자체를 활성화하고 당원 정치 협동조합, 시민정책 플랫폼 등 온오프 차원에서 당원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100년 정당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제주를 살리는 남인순이 되겠습니다. 저 남인순은 항상 현장에 있었고 민생에 있었습니다. 저 남인순은 험지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 상구의 하나인 송파에서 3.6.1을 앞세운 김을동 전 의원과 당당히 싸워서 송파에서 재선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돌파력과 현장에서 늘 있었던 저 남인순이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연석회의를 통해서 민생 주체를 든든히 함께 세워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제일주로 가도록 저 남인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제주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남인순은 제주 4.3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유족들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를 우리 강창일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위성권 의원님과 손잡고 동북아 환경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예, 저의 가치는 또 진보적 가치입니다. 젠더와 성평등, 환경과 생태 앞장서는 남인순이 되겠습니다. 최고로 일 잘하는 남인순 기호 7번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사상공문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은 이 4.3 사건, 4.3 때 4.3의 민주 영령들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영예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4.3 문제 해결을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제주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꼭 하고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도부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저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는 농교동 막내로 칭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지금 원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정말 바른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내가 일조해야 되겠구나. 정말 좋은 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후배들이 서로는 정말 좋은 정치했다. 이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당을 만드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다. 따라서 지도부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대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바라는 바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좋은 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다들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활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남북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 월 10만 원 줬습니다. 70만 원이 아닙니다. 초코파이고 식사되고 다 해서 12만이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에 집중했던 기업들 대단히 많이 이익을 봤습니다. 지뢰도 공짜입니다. 여기서는 한 평에 몇백만 원씩 줘야 합니다. 말 잘 통합니다. 부지런한 근로자들입니다. 만일에 개성공단 같은 공단이 10개, 100개, 200개, 300개 들었으더라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살아났을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가 넘쳐나고 남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걸 왜 못한다는 겁니까? 이건 해야 되고 전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촛불혁명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야 할 것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부에 들어간다면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운동을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달성했듯이 우리 국민의 다합된 힘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내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민주당 여기 계신 대의원 동지들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을 풀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야 한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법 바꾸지 않고도 내가 지시라면 바로 직선에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임명하겠습니다. 당선된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하십시다. 저를 지휘부에 보내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천리 나분성이 애기 돌무덤 그 위에
작은 장난감, 제주 곳곳에 서려 있는 4.4방향품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마음으로 추모의 묵념을 올립니다. 최고위원 후보 기호 6번 박정, 제주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분단과 좌우 갈등이 몰고 온 4.3의 슬픈 역사,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그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이곳 제주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합니다. 제주에서 남북 평화회담이 체결된다면 이 장면은 세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4.3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나라다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그 길을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 궤적으로 가기 위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당원과 더 넓게 소통하고 당의 실력을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설 민주당 지도부는 변화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박정, 열심히 뚝심 있게 민주당을 변화시키겠습니다. 70만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 울려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교를 만들고 유능하고 젊은 지도자를 양성해서 100년 민주당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으로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22년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판문점이 있는 제주역구 파주에서 박정은 민주당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빨갱이라며 얼굴에 소주세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60년 만에 자랑스러운 민주당 깃발을 꽂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경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 부본장으로 꾸준히 일을 맡았습니다. 선대위와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뒷심을 발휘했고 마침내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었습니다.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당에 박정 같은 최고위원 한 사람쯤은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민 동락, 여민 동고,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초심으로 듣겠습니다. 열심 뚝심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뒷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혁신, 당원을 위한 변화, 박정희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을 밀어주십시오. 기호 6번 박정희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강력한 민주당, 백전 민주당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의 대변인 70만 권리당원과 당원 동지, 대의원 동지 여러분의 대변인 기호 4번 박광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고 계시죠? 네. 제주의 봄바람처럼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던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참 좋은 대통령, 자랑스러우시죠? 네!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제주의 한 4.3의 진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동서간 지역 감정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1년 안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동지 여러분, 제주의 한 4.3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경 선생의 소설 순이삼초는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제주 도민들일 수 있습니다. 4.3의 정신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유족을 모욕하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은 유대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4.3 정신을 왜곡하고 유족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진상규명과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강창일 의원님, 오영은 의원님의 특별법은 물론이고 이성곤 의원님의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돌과 바람, 여성이 많다 해서 제주를 삼다라고 불렀습니다. 삼다는 제주의 역경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그것을 희망의 노래로 바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서 배운 대로 책임있는 권리당원이 많고 나라를 바꿀 정책이 많고 미래를 짊어질 젊고 유능한 지도자가 많은 삼다의 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주는 개발도 하고 성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주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이 함께 살아온 땅과 자연이 누구에게는 돈이 되고 누구에게는 눈물이 되고 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권이 없고 격차가 없고 미움이 없는 제주의 산무경제를 지지합니다. 제주 올레는 제주 경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성장하는 제주의 세포가 살아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제주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서 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를 제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보장하고 도지사가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보정을 할 수 없도록 분권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분권 정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역별 비례대표 의원 추천제, 도지사의 공천권을 제주도당에게 넘기겠습니다. 제주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방분권의 꾸리자 역사입니다. 이곳 제주대 교수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주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100% 공감하고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제주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주 도민을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성공한 국민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박광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만발하고 한여름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남쪽 끝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시작! 제주도의 강원도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후 우리 당의 몸을 담은 게 지난 1995년이니 횟수로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우리 당 최초의 공채 여성국장,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가산점 없이 당선된 최고위원, 삼선 국회의원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자고면하지 않고 오직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여러분! 24년 민주당 지킴이 기호 8번 유승희 팔팔 끓는 열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저 유승희를 선택해 주시면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 과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 당이 아니면 누가 대통령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맞죠? 맞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운 바로 싸움당 유승희가 팔팔 끓는 정의감으로 적폐를 확실하게 정산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당원동지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둘째, 유일한 기초위원 출신 최고위원 후보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분권 시대를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확실하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방의원님들의 든든한 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 당원당규에 30% 여성 공천 할당제 누가 해냈습니까, 여러분? 전국회의원 여성 50% 누가 해냈습니까? 존경하는 여성 당원님들과 함께 해냈습니다. 저의 지역구 서울 성북갑에 출마해 전원 당선된 시구위원 10분 중 무려 6분이 여성입니다. 여성을 위한 정치 앞장서서 행동으로 실천해온 사람 누구입니까? 유승희! 저 유승희가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당선돼서 여성 당원들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삼상 국회의원으로서 차기 지도부의 중량감을 더하고 당 선배님과 젊은 동지들을 하나로 잇는 가부 역할을 하겠습니다. 70만 권리당원 거대 여당의 지도부는 당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안정과 혁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주도는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곳이자 노무현 대통령님 대선 승리의 기적이 시작된 곳입니다. 위대한 제주도 땅 당원동지 여러분, 저 유승희가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8월에는 8번 유승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더우시죠? 어떤 분들은 제 이마를 보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덥고 졸리실 때 가끔씩 제 이마를 쳐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소문난 워커홀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박주민 여러분 앞에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원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네요. 제 외모와는 달리 변호사였습니다. 한때 로펌 변호사로 괜찮던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소위 거리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았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경찰들에 둘러싸여 한나절 이상을 화장실도 못 가고 어려움에 버티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주 강정에서도 1년 가까이 머무르다시피 했었습니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바로 그 거리에서 딱 텄습니다. 정치가 정치라고 진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다 불타 죽는 사람들이 없고, 가장으로서 밥벌이를 못해서 자살하는 해고 노동자가 없고,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해서 차가운 바닷속에 먼저 보내야 되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를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정치를 통해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갈 수 있고, 그런 사회로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치의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심정을 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당원 동지분들은 똑같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향한 절박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 고용적 성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재벌주도 성장 정책보다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더 나은 이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해야 하는 이유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만의 절실함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절실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보수 야당과 언론들은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상위 1%에게만 부과하는 종부세 때문에 나라가 마치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던 그들이 똑같은 논리와 방법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다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직된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교하게 뒷받침할 것이고, 당원은 사실과 논리로 무장돼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70만 당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국가의 의사결정을 연결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성공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일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는 힘없는 자들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 전환, 그것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호 1번 김혜영 제주에서 인사 올립니다. 우리 당에 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 위성권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모시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너본숭이 4.3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된 제주의 아픔, 새 아이의 아빠인 제게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4.3 특별법으로 시작된 제주도민의 명예회복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2년 전 전국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요구는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국회에 오자마자 보좌진 9명 전원을 청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8명의 지역구 당선자 중 5명의 청년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44세의 청년 구청장, 32세의 청년 광역의원, 25세의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 연제구를 청년 정치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우리 당의 미래인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대 혁신을 통해 100년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2014년 4호 지역구였던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연제구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 당의 험지였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아 시장, 상가, 경로당을 두 발로 샅샅이 훑었습니다. 2016년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함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최초의 구청장, 최초의 광역의원, 최초의 기초의원 과반을 획득하면서 부산 연제구의 지방권력 교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당의 험지를 개척한 저 김혜영이 최고위원이 되어 당의 열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20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에 되겠습니다. 그 힘으로 민생입법, 개혁입법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집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3년 다니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고3 때는 기술을 배우러 학교 대신 직업학교를 다녔습니다. 20대 후반 선친의 암수술과 연이은 재발로 5년의 시간을 환자 보호자로서 동시에 사법고시생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원이셨던 아들의 합격을 끝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소득과 학력으로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을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